저는 결론적으로 보면은 굴러간 돌이 박힌 돌을 차내버린 꼴이 됐어요. 잘 아시다시피 김대중 대통령의 주인은 소위 동교동계로 칭하는 오랫동안 군부 독재로부터 탄압받으면서 모셔왔던 그런 참모들이 많았어요. 언필층 가신들이죠. 제가 미국에서 이제 김대중 대통령을 모셔가지고 귀국을 하게 되니까 그때 그분들이 그랬어요. 좀 잘생겼고 젊고 또 비교적 제가 이 호남 사투리를 많이 쓰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김대중 주위에는 전부 전라도 사투리만 쓰는 인상 험악한 사람들만 있다. 이런데 박지원은 정반대의 사람이기 때문에 대통령을 수행해라. 그렇게 해서 이제 대변인도 하게 되고 같이 행동을 했죠. 그런데 김대중 대통령은 일생 동안 정치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과 상대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팩트에 대해서 보고만 하면은 또 들어요. 아무 소리 안 하셔요. 그런데 저는 그러한 팩트를 보고를 하고 이 문제는 이렇게 파생될 거니까 이런 식으로 처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즉 팩트와 대안을 보고를 하는 거죠. 그러면 김대중 대통령은 그게 좋다. 그렇게 하자. 이렇게 말씀하시든지 또는 그것보다는 내 의견이 이런데 해가지고 저하고 늘 토론을 해서 어떤 결론을 내려가지고 움직이게 되니까 김대중 대통령께서 저를 좀 픽업한, 달리 본 그런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또 대개 보면은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한테도 그러겠지만은 참모들이 대통령을 굉장히 꺼려해요. 무서워해요. 그런데 대통령이야말로 국정에 대해서 가장 궁금증이 많으신 분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떤 시간도 관계없이 문제가 있는 것은 바로 전화로 해서 대통령님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렇게 하겠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대통령과 조정을 해서 일 처리를 하니까 좀 그런 말씀을 하시지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격이 굉장히 급해요. 화를 버럭 낸다고요. 지금 현재 조선일보 고문으로 계시는 당시 김대중 주필, 제가 그런 얘기를 했죠. 김대중 vs 김대중. 김대중 대 김대중이다. 얼마나 김대중 대통령을 신랄하게 비판하시냐고요. 그런데 김대중 대통령의 언론관은 확실해요. 어떠한 것도 언론 퍼스트 언론이에요. 당선되는, 승리하는 그 대선 때 1년 전에 저에게 조중동, MBC, KBS, SBS 이 6대 언론사는 매일 방문을 해라. 그리고 나머지 언론사는 격일제로 방문을 해서 설명을 해라. 특히 조선일보를 극복하지 않고 우리가 집권하겠느냐. 김대중 주필을 설득하지 않고 집권하겠느냐. 매일 가라. 그래서 매일 다녔어요. 김대중 주필이 글로도 그렇게 신랄하게 비난하지만은 저를 만나면 이루 형언할 수 없는 비난을 해요. 그런데 그 비난과 비판이 결코 나쁜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걸 구두로 보고할 수 없을 정도로 신랄하면은 저는 A4 용지에다 하나 찍어가지고 이건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리고 놓고 나와요. 이제 관저에서 얘기를 하면 그 차 타는 인수문까지 불과 3, 4분이면 오죠. 차에 막 타면은 그때는 핸드폰이 없었어요. 카폰 큰 글이 전화가 와요. 왜 자네는 이런 문건을 나한테 주면서 읽으라 하는 거야? 화를 버럭 내요. 이게 뭐야? 하면은 제가 그래도 한번 읽어보십시오. 전화 끌어버려요. 그래가지고
1, 2분도 안 돼서 금세 전화가 와요. 다시 들어와 봐라. 다시 들어가면은 화내서 미안하다. 너라도 이런 얘기를 나한테 꼭 해줘야 된다. 이렇게 하셨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김대중 대통령이 화난 것을 무서워해서는 안 돼. 그리고 화냈어도 제가 보고한 것이 정당하면은 끝까지 한번 보십시오 하고 하면은 금세 소화를 하고 당신이 잘못했고 오버한 것을 또 상대방한테 사과를 하고 고치는 그런 성격이에요. 내가 그래서 나오면서 그러죠. 내가 삼복에 개처럼 내가 얻어맞고 산다. 그러고 이제 비서들한테 웃고 나오는 거죠. 도시, 읍단위, 시 이렇게 유세를 하잖아요. 차 가다가 이제 길에 옥수수 팔면은 나보다 옥수수 하나 사 먹세. 그러면 그 경호원들한테 전화해 주면은 경호원들이 사서 이렇게 넣어주고 또 비비빅 파스로 된 비비빅을 엄청나게 좋아하세요. 절대 하나 안 자셔. 둘, 셋을 잡수지. 비비빅 사 먹세. 그리고 이호 여사님이 만들어준 문어 발 같은 거 조그맣게 이렇게 해가지고 그것도 잡수고. 그래 나는 왜 이렇게 많이 잡수는가? 그랬더니 요즘 제가 전국을 다니면서 강연을 하고 방송을 많이 출연해 보면은 지금 제가 말하는 것도 얼마나 신경 쓰고 하고 소화가 돼 버리니까 배가 고프더라고요. 그래서 왜 우리 대통령님이 그렇게 차에서 군것질을 많이 하셨는가를 알겠다. 그 순간 대통령이 당선됐는데도 그렇게 기쁜 것보다는 굉장히 졸려서 잠이 자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잠을 많이 잤어요. 수십 년간 그러한 일을 해오던 것이 성취가 되니까 안도의 잠이 아니었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사실상 대통령이 딱 당선이 되니까 누구나 일산 사절을 마음대로 출입하던 게 딱 차단되고 저만 들어갈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저만 들어가가지고 이제 처음 뵀는데 그날 아침에 민주당 출입 기자들과 함께 통일 전망대를 가자 이렇게 약속이 됐었어요. 그래서 민주당사에서 출입 기자들은 버스로 일산 쪽으로 오는 거죠. 청년님하고 저하고 차를 타고 통일 전망대 쪽으로 가다가 이제 버스를 만난 거죠. 만나서 총재님, 저 버스로 옮겨 타십시다. 해가지고 기자들하고 버스를 같이 타고 통일 전망대에 갔어요. 그런데 거기 가셔서 그 북쪽 하늘을 바라보시는 그 표정이 너무나 진지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총재님이 대통령 되신 것은 통일, 남북 평화를 이루려고 되셨구나. 그때 새삼스럽게 느껴지더라고요. 제1 행보가 출입 기자들과 함께 통일 전망대를 가서 북녘 하늘을 바라보면서 느끼는 감회를 기자들한테 설명하는 게 기자는 1호 국민 아니에요. 민주주의에 대한 국민과의 소통을 맨 먼저 시작하면서 그 국민의 소리를 기자들로부터 듣고 또 당신이 남북 통일을 위해서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을 밝히는 모습을 보고 저는 처음으로 그때 생각했어요. 민주주의와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이렇게 깊게 고민하셨구나 이걸 느꼈습니다.
제가 가장 큰 감동을 받은 것은 저희는 알고 있었죠. 김대중 대통령한테는 출생의 비밀이다 이런 얘기를 했었지만은 어머님이 저희 진도 출신이에요. 고도 가사도 출신인데 그래서 늘 제가 대통령님이 이렇게 머리가 좋고 똑똑한 것은 진도의 피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면 이 사람은 말이지 응? 하이도가 얼마나 유명한 곳인데 진도 얘기만 하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어머니를 부인하십니까? 하면은 어머니에 대한 존경심이 굉장히 커요. 그런데 사실은 어머님이 첩이었단 말이에요. 자기 아버님 김대중 대통령의 아버님은 굉장히 한량이셨대요. 농사도 많이 지었지만 노래도 좋아하고 놀기 좋아하고. 그래서 그 어머님이 그 분한테 재가를 해와서 하이도에서 선술집 같은 것을 했어요. 주막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목포로 이주를 하셔서도 목포 선창가에서 그러한 여관 같은 그런 일을 했기 때문에 좀 비난을 받죠. 아는 사람들한테. 그런데 자서전을 쓰시면서 자기 어머님이 첩이었다. 그걸 공개를 하자 하더라고요. 제가 굉장히 반대를 했어요. 아니 자제분들도 이렇게 성장했고 손자, 손녀들이 있는데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까? 모르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만은 자서전에도 기록하고 있지만은 우리 어머니도 이러한 것을 이해하시고 또 내가 솔직하게 자서전에 고백한다는 것을 국민들이 알아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나도 숨기고 싶지 않다라고 하더라고요. 지금 또 젊은 세대들은 이해를 못하죠. 부인이 둘이고 왔다 갔다 하고 살았다. 이런 것을 꼭 밝혀야 되는 거 했을 때 아주 처연한 표정으로 이걸 밝히자라고 했을 때 저는 김대중의 인간이 저러한 점을 내가 미처 몰랐구나 하고 진짜 인간적으로 존경심이 가더라고요.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야당 하실 때부터 대통령까지 국민들에게 절대 거짓말하지 말자. 솔직하게 토로하고 국민을 이해를 시켜서 함께 가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늘 정치 지도자는 국민의 손을 놓지 마라. 그리고 반보 앞에 서서 잡고 가야 된다. 만약 국민이 설득이 안 될 때는 손을 놓지 말고 그 자리에 서서 소통하고 설득해야 된다. 그래야 통합의 정치가 이루어진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솔직하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잘못한 것은 저한테도 늘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언론에서 국민들이 너의 잘못을 지적했을 때 사실이면은 사과를 해라. 그래도 문제가 되면은 물러가라. 김대중 대통령 집권 5년 만에 제가 7번 임명장을 받았어요. 좋은 의미건 나쁜 의미건 6번 책임을 지고 물러갔다는 소리죠. 그렇게 솔직한 것을 말씀을 하셨는데 흔히 보면은 DJYS 경쟁자이고 앙숙이고 동반자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DJ는 거짓말을 잘하고 YS는 거짓말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같은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국민들은 언론은
YS한테 적용하는 도덕적 기준은 너그럽고 DJ한테 적용하는 도덕적 기준은 날카롭게, 가혹하게 그만큼 도덕성을 요구하는데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YS도 정치인들이라 거짓말 잘하죠. 그런데 YS는 거짓말을 같이 얘기를 하더라도 불리한 얘기는 바로 옆에 돌아서서 그 사람이 있는데도 탁 끊어버려요. 아니다 하고 끊는데 우리 김대중 대통령은 그걸 못해요. 논리적이어서 하루에 1도씩 설명을 해나간다고요. 그러니까 YS는 그냥 그 자리에서 하루 이틀 만에 180도를 확 넘어져 버리니까 언론이란 것이 같은 문제를 2, 3일 안 쓰잖아요. 보도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 얻어맞고 가는데 김대중 대통령은 180도를 옮기려면은 논리적인 분이라 하루에 1도씩 설명을 해나가. 180번을 얻어맞고 대통령님은 이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확 넘어져 버립시다. 이런 얘기를 제가 많이 하죠. 그러면 대통령께서는 이 사람아, 어떻게 내가 잘못한 얘기를 국민한테 설명하지 않고 없던 일처럼 넘어갈 수 있느냐. 설명을 해야 된다 하는 거니까 좀 정치는 화끈하게 넘어져 버려야지 DJ처럼 그렇게 설명하면서 넘어지면은 많은 오해가 쌓인다 하는 것을 느끼면서 그것도 좋은 방법이었다 이런 생각합니다. 김중관 비서실장이 노태우 대통령의 정무수석을 했습니다. 대통령 선거 때 김대중 캠프로 김중관 정무수석이 넘어오신 거예요. 우리로서는 굉장히 감사하죠. 대통령 선거 때 소위 동진 정책으로 김대중 대통령이 영남을 엄청나게 다녔어요. 다녔는데 이해찬 정책위 의장이 회의에서 총재님, 영남을 아무리 가도 표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영남은 포기하고 충청도에 역점을 둡시다. 이 얘기를 했어요. 이 얘기를 했는데 김대중 후보가 무슨 소리냐. 어떻게 일국의 대통령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자기를 지지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 특정 지역을 버리느냐. 가서 계속 설득하자. 그 회의 내용이 경향신문 가판에 보도가 된 거예요. 그때는 가판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가판 보도를 보고 제가 대변인이니까 가판에서 이걸 좀 빼라. 본판에 이게 보도되지 않게 해라. 라고 해서 당시 총재 권한대행인 조세영 대행도 저한테 간곡하게 얘기해서 그것을 뺀 적이 있어요. 이만큼 김대중 대통령은 국민 통합을 위해서 비록 나를 배척하는 영남이라도 가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김중관 전 정무수석을 비서실장으로 등용을 하게 됩니다. 이 대통령 선거 때나 야당 총재 때 제가 늘 그랬습니다. 저는 진도가 고향인데 진도 강아지처럼 주인만 따라다닌다. DJ만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재래시장 가서 김대중 대통령 후보 명함을 주면요. 강원도 많은 분들이 명함을 찢어버리고 빨갱이라고 소리를 지르고 그럽니다. 그래도 묵묵히 그렇게 인사를 하고 다니더라고요. 어떻게 됐든 집권을 해서 김중관 비서실장, 이종찬 국정원장을 임명하시는 거예요. 물론 이종찬 국정원장은 그 전에
김영삼하고 빠이빠이하고 김대중 캠프로 와서 선거대책본부장을 했지만은 청와대로 들어간 것은 저만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인수위원회도 동교동계로는 저만 들어갔고 또 인수위원회 대변인 하다가 바로 당선자 비서실장으로 가게 되니까 당선자 대변인으로 가게 되니까 사실 당선자한테는 김중권 비서실장, 박지원 대변인 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동교된 개들이 또 우리 정통 민주당 세력들이 이게 말이 되냐? 어떻게 민정당 출신 둘이 핵심 포스트에 비서실장, 국정원장을 다 가느냐? 그러니까 저보다 대통령 당선자를 설득해서 이종찬 국정원장을 보내든지 혹은 김중권 비서실장을 하든지 한 직만 하게 해라. 그리고 그 다른 직은 조승영 당시 헌법재판관이 맡도록 해라. 저도 수차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김대중 대통령께서 물론 우리 호남 사람들이 수십 년간 나 때문에 많은 불이익과 그 엄격한 제재를 받고 살았지만은 내가 대통령이 됐으면 됐지 않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6.25 이후 최대의 국난인 IMF 외환위기를 조기 극복하기 위해서는 용서하고 통합의 정치를 이룩해야 된다. 그래서 내가 김영삼 대통령한테 나를 사형시키고 라고 했던 전두환, 노태우, 5.18의 주동자들은 사면해서 집으로 돌아가게 했지 않냐. 용서해서 통합의 정치로 가자. 이 두 분은 적임자니까 가자 해서 임명을 하게 됐죠. 그리고 동교동계는 권노갑, 김옥두 등 자기들도 선거 때 만약 김대중 총재가 대통령 당선되면은 우리는 임명직은 하지 않겠다 라고 기자회견을 해서 밝혔기 때문에 권노갑 그런 분들은요 면석이 한 번도 안 해봤습니다. 오직 동교동계로는 저 혼자 인수위원회로 당선자 대변인으로 청와대 장관을 다 했죠. 그래서 저는 그러한 선거 때부터 그렇게 통진정책을 써서 한 것이 김대중의 큰 정치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게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아쉬워합니다. 강인덕 통일부 장관을 등용합니다. 중앙정보부의 대공국장 출신으로 얼마나 많은 탄압 그리고 용공 세력을 만들어낸 그 중앙정보부 국장인데 이분이 아주 진보적 통일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임동원 외교안보수석과 함께 강인덕 전 중앙정보부 국장을 설득해서 통일부 장관으로 임명을 했더라고요. 김대중 대통령은 피하가 없어요. 능력이 있고 국가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인재면 다 쓰는 거예요. 그분의 입에서 햇볕 정책이 나왔기 때문에 2000년 6.15 남북 정상회담이 이루어질 수 있었다. 당시 IMF 외환위기를 극복하는데 아주 재밌는 게 우리 김대중 대통령, 우리는 정권의 권력에 얼마나 탄압을 다 받아서 기갈이 들었기 때문에 DJP 연합에서 6대4로 나누기로 돼 있잖아요.
그 일은 제가 했습니다. 그런데 김대중 대통령은 권력기관, 검찰총장, 국정원장, 경찰청장, 뭐 이런 권력기관은 다 우리가 갖고, 야, 우리 속담에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잘 먹는다고, JP는요, 돈 나오는 자리는 다 갔더라고요. 김용환 그 부총재를 DJP 연합할 때부터 해서 김대중 대통령은 굉장히 신임하고 그분을 꼭 국무총리를 시키고 싶어 했어요. 그런데 아마 제가 볼 때는 그 이규성 기재부 장관도 이현재 금감위원장도 김용환 부총재님이 추천한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런데 정대철 현 헌정회장이 김대중 대통령한테 그 이현재가 자기 경기고등학교 친구인데 한번 써보십시오. 아주 훌륭합니다. 그래요. 그런데 김대중 대통령이 저를 부르더니 이현재라는 분이 어떤 분인가 한번 세 평을 들어봐라. 그래서 저는 주로 이제 언론계 기업한테 물어보니까 굉장히 높이 평가하더라고요. 실력 있고 대단한 능력의 소유자다. 그런데 단 약점이 있다면은 이해창 캠프 출신이다. 그래서 제가 대통령한테 보고를 했더니 이해창 캠프 출신이면 어쩌냐. 나라를 위해서 그런 인재가 함께 일하는 것이 좋다 해가지고 금감위원장을 시켰죠. 그래서 거듭 말씀드리면은 김대중 대통령은 인사 탕평 정책을 써서 민정당을 했건 이해창 총재를 선거 때 도왔건 또 중앙정보부에서 자기를 탄압한 그러한 인사를 가리지 않고 능력이 있고 건전한 생각을 가지신 분은 다 중용을 해가지고 소위 레인보 내각을 구성을 해서 IMF 외환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고 새로운 IT 시대를 여는 그런 대통령이 됐다. 인사에서 출발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김중건 비서실장을 또는 이종찬 국정원장을 등용한 것은 잘한 일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재임 중에 제가 대북송금 특검으로 감옥에 있을 때 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동교동 사저로 김대중 대통령을 찾아온 적이 있습니다. 이때 오셔가지고 소위 김대중 도서관을 관람하신 거예요. 그걸 보시고 하신 말씀이 노무현 대통령이 말씀을 잘해요. 이러한 전직 대통령 도서관을 가질 수 있는 분은 대한민국 전직 대통령 중 김대중 대통령만 유일하신 분이다. 노무현은 이렇게 전시할 업적이 없다. 그리고 다른 전직 대통령들은 전시를 할 수 없는 창피한 대통령들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권위주의를 확 버린 것은 노무현 대통령이다. 확실하죠. 그것 때문에 지금도 존경을 받는데 우리가 대통령에 당선됐을 때 우리가 호칭을 어떻게 불러야 됩니까? 우리는 아주 자연스럽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각하란 말을 쓰지 말자. 대통령 스스로 대통령이 존경하는 말이다. 그러니까 MBC 사장 하면은 존경하는 말 아니냐. 그런데 왜 거기다 각하란 말을 쓰냐. 이건 안 된다라고 했고 그 말씀을 듣고 이호 여사님이 영부인이란 말 쓰지 마라. 그래서 뭐라고 호칭을 할 건가 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비서실에서 굉장히 토론을 해가지고 결국 여사라는 칭호를 쓰자. 이렇게 해서 김대중 대통령 네 분이 최초로 각하와 영부인이라는 말씀을 안 쓰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가는 데마다 대통령 영정 사진을 붙이는데 누가 국민이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지 않냐. 이렇게 인위적으로 군사정권의 뭐 독재를 강요하는 것처럼 충성을 강요하는 것처럼 이건 하지 말자. 그래서 정부 기관의 대통령 사진을 하지 말자. 이렇게 결정을 했는데 단 해외 공관과 군 여기에는 해외 공관은 특명 정권 대사들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 사진을 걸게 하고 군은 국군 통수권자이기 때문에 걸었어요. 걸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지금 전통적으로 이어오는데 또 한 가지는 김대중 대통령께서 희옥, 글씨를 잘 쓰시잖아요. 대통령 김대중이라고 쓴 글은요, 제가 한 5개 정도 보았습니다. 안 써줘요. 대통령이라고 안 해요. 심지어 국정원에 그 원운석 정보는 국력이다. 이걸 하고도 밑에다 대통령 김대중 안 써줘요. 이종찬 원장이 원운석 개막을 했을 때 뒤에다가 대통령 김대중이라고 썼으니까 저거 파버리라고. 하지 마라. 희호를 썼는데 이승만, 박정희 다 내리네 어쩌네 역사가 평가할 것 아니냐. 그래서 하지 마라. 그랬는데 저도 실사굿이라는 말을 좋아하고 대통령님도 그걸 잘 써요. 대통령님, 나 실사굿이 희호 하나 써주십시오. 크게 지금 제 사무실에 크게 써줬어요. 그런데 꼭 이 표구를 해서 보내줍니다. 그러니까 집으로 보내준다고 그러더라고요. 때 우리 집에 가니까 제 아내가 대통령님 글씨가 왔다고 이렇게 보여줘. 보니까는 김대중이라고만 써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 가서 다시 써주십시오. 아, 대통령 김대중이라고 써야지. 아니, 김대중 하면 됩니까? 그래서 이 사람아, 거기 날짜가 있잖아. 아니, 그 날짜하고 대통령 재임 가지고 이렇게 비교를 합니까? 절대 안 써줘요. 한 5개 봤는데, 제가 목포에서 국회의원을 하면서 유달산 올라가는 거기 시민종각이 있는데, 거기에 가니까 시민종각 대통령 김대중 이렇게 썼더라고요. 그래서 저건 보물이다. 그러니까 그 새긴 원본의 글씨를 찾아라 했더니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걸 복사를 해가지고 관광객들한테 좀 파는 것도 좋다라고 했는데 잘 안 해요. 아무튼 그렇게 없어요. 그래서 저는 사진을, 각하를, 영부인을, 희호의 대통령 표기를 하지 않은 평범한 대통령이었다. 저는 그렇게 기억합니다.